말로만 특검 포기를 한다면 그건 사돈 낱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검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젠 실천만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저는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합니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합시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신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쇄신한 첫 번째로 상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공동으로 서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 기자,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좀 났나요? 네, 최고위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위 마치고 나서 민주당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또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서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체포 특권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특권 포기 동의서를 받을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권 포기에 대한 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총의를 모아나가신다는 건 무슨? 그런 구체적인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가 논의가 있을 겁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 이게 그 혁신위 제안이었잖아요. 그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위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 이종우 시장님,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얘기를 토대로 하면 예상을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와 로텐도홀에 책상 하나 놓고서 불체포 특권 서약 공동으로 하자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물론 권치수 대변인의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혁신위가 첫 번째 어떤 1호 지금 혁신안으로 지금 불체포 특권 이야기를 이슈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 혁신위가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와 전혀 다른 뜻으로서 지금 독립적으로 이런 안들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리인즉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연설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얘기한 바로 그 다음에 혁신위가 이런 안을 1호 안을 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민주당이 이 건으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당내에서 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어떤 공세가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불체포 특권 사약하겠다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는 이제 더 이상 그 이슈를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린 뭐 안 한다. 우리는 당내 아직 의총이 뭐 의견을 못 모았다. 이런 식으로 할수록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에 그냥 이슈를 끌려다니는 어떤 형세, 이런 형세이니까 저는 혁신함이 물꼬를 텄고 그 물꼬로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허준 변호사, 어쨌든 혁신위가 이 개혁의 드라이브로 내건 게 바로 공천 룰 관련해요. 이것도 좀 지지부진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일단 취지 자체는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이제 혁파를 하고 그리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어떤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취지인데 공천 룰이라는 것이 사실상 의원들 정치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데다가 이 룰 개정 방안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TF를 통해서 지난 5월에 이 공천 룰을 확정하긴 했는데요. 주로 강성 친명계로 평가되는 원외 인사들이 이 룰에 대해서 개혁 요구를 지금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이고요. 여러 대립 지점이 있지만 이제 가장 대립되는 게 결국 이제 대의원제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친명계에서는 대의원표 하나가 권리당원표 60%랑 맞먹으니까 이거 결국에는 돈봉투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우리 대의원들은 지금 권리당원들은 지금 영남 쪽에는 많이 없는데 그렇다면 영남 민심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친명 지지층이 많은 이 권리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을 지금 뭐 경계하는 어떤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혁신의 인선 면면이 굉장히 친명 일색이 강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 인선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이 못 받고 있는데 이 비명계 의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인사가 혁신이 내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천 룰 개정이라는 칼날이 결국에는 비명계를 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리터. 그러면 이게 친명계와 비명계가 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는 이 지점, 대의원제 폐지가 가장 핵심인가요? 아니면 뭐 딴 것도 뭐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게? 대의원제 폐지는 사실 지금 좀 뜬금없다라는 친명 중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은 대의원제는 당대표를 뽑을 때 있는 거죠. 공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의원제 뭐 폐지를 해야 되면은 할 필요는 있지만은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은 지금 이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부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를 할 것이냐를 놓고 좀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당이 방탄 정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내로남불 정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복기를 해보자라는 쪽이고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지금 당원들이 직접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이게 더 당원들의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이게 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에도 어쨌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안철수계가 다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룰이 정해지느냐가 당의 어떤 운명 이런 거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김남국 의원 코인 이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수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 민지숙 기자, 오늘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뭐 징계 수위가 아예 딱 결정이 딱 되는 거는 아니죠, 이게? 네, 자문위에서 오늘 의견을 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가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오전 최고위에서는 김 의원의 어떤 징계에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재현 변호사.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 윤리위에도 그렇게 썩 협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 주장은 윤리 자문위에서 출석하라는 대로 출석했고 추가 요구하는 자료들도 일부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전체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 입장은 아니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밀 유지가 담보되지도 않고 지금 여야 동수로 구성된 이 자문위에 이런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대신 제출한 게 뭐냐면은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부록 코멘트 같은 것들을 다 달아가지고 별첨 자료로 낸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건 2차 가공 자료죠. 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김남국 의원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전체 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자신한테 우호적인 어떤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수 있지만 사실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서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게 훨씬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김남국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하나도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 징계에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한 해명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국민적인 비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고 단계의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준일 리터. 자, 이런 부분 오늘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징계 얼마나 할 건지 권고를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내잖아요.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남국 의원이 좀 비협조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명 권고안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예전에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 아나운서 모욕 발언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명 권고안이 나왔지만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네. 사실은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의식에 지금 뭐 어떤 기로에 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뭐 회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질문에 계속 거래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정도만 해도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다 위반한 거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윤리특위는 윤리특위의 일을 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는 본회의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과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권고가 될지 국회 윤리특위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취재 잘 해서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